자,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조용한 시장, 조용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0.14%, 코스닥이 0.16%, 이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쉽죠? 그래도 나쁘지 않다. 가스라이팅 당했네. 아, 나쁘지 않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김장원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나쁘지 않다? 하창원 본부장님?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장원 본부장님요? 뭐 크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와, 다들 당해버렸어. 가스라이팅. 다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셨다. 나쁘지 않다? 크게 빠지지 않았다. 그렇지. 예. 와, 거래가 엄청 된 것도 아니잖아요. 한 6조 됐나요? 각각? 거래가 6조 4천억. 네. 그리고 코스닥은 더 적어서 5조 8천억. 하여튼 6조 전후. 합쳐서 한 11조 12조 정도네요. 좀 저만 아쉬운가 보네요.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 오늘 장 코멘트는요? 네, 오늘은 좀 리밸런싱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액 순매도만 3천억 나온 걸 보면 이제 26일에 그 행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알테오젠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많이 올랐잖아요. 이거 대주주 물량 회피 물량 이거 좀 잡아 먹은 거라고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빈집털이 그리고 기계적인 리밸런싱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물량들이 오늘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 해석이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이 다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도 1.5%, 알테오젠은 7%나 올랐고 또 이제 알테오젠이 요즘 많이 빠져서 그 스토리를 까먹으셨을 텐데 그 대표가 1월 이후부터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있다고 얘기 잘 안 하는 분인데 공식적으로 막 이렇게 오피셜로 막 얘기한 것들이 있거든요. 누가요? 그런 것들, 알테오젠 대표가. 알테오젠. 네, 맞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미 기사화가 되어 있고 아마 모멘텀 플레이를 슬슬 할 수 있는 시기가 또 왔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도 뭐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알테오젠의 리가켄 같은 경우는 수급만 뒷받침이 되면은 뭐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모멘텀 플레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장열 본부장님한테도 코멘트 들어볼까요? 네. 뭐 크게 이슈가 된 게 진짜 없어요. 네. 오늘 장중에도 아침에 발표해 드렸던 리포트 말고도 아까 알테오젠은 좀 스윙이 컸던 게 몇 가지 있죠. 그건 아까 지금 잘 말씀해 주신 그런 너무 펀더멘털적으로 이렇게 때가 돼가지고 그렇게 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거래량도 아까 제가 먼저 보잖아요.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그러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오늘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네. 환율이 지금 1,500, 1,400, 1,457원, 57, 14전. 14죠.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이전에 1,455원 넘어섰어요. 12월 19일 날 1,455원, 56원, 19전이었는데 1,457원 14전. 지금 현 상황 다시 한번 환율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어느 때부터 상승을 했냐? 방금 전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회견을 했는데요. 거기서 뭐 워딩이 그렇지는 않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결정을 안 하면 탄핵당하는 선택에 대한 그런 우려, 그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또 한번 탄핵이 당한다면 이게 또 정치적 시스템의 불안 이런 걸로 또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미국하고도 통화하고 일본하고도 통화하고 다 통화했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번 탄핵당한다? 권한대행이? 이건 초유의 사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사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 거 아닌가. 시간대가 딱 2시 15분, 2시 반 요 정도 때부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너무 오버해서 정치 고관 여자처럼 생각하는 건가요? 고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뭐 그게 사실 타격이 제일 크죠. 타격을 금방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건 잘 짚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정치적으로 잘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아주 스마트하게. 아니 스마트가 아니라 정치 얘기를 하면 이제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좋아하지. 왜냐면 주식 얘기 하려고 모인 분들이니까. 정치 얘기를 하면 파가 갈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떻게 뭐 스마트구나 말이고 꺼내기가 쉽진 않은데, 근데 환율이 57원을 뚫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본 겁니다. 오케이. 오늘 24일 이제 지나가면은 26, 27, 30 이렇게 3거래일만 더하면 그렇죠. 3일 올해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흐름이 이제 연말까지 좀 계속 이렇게 조용하게 흘러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혹은 변수가 계속해서 많다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나요? 우리 내부적인 전국 그거 뉴스가 매일매일 시각각으로 나오니까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다소 영향을 미칠 소지는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근데 나머지는 뭐 특별히 뉴스가 나올 게 없죠. 트럼프 이슈도 그렇고 관세도 우리 뭐 종목 어떤 종목에 대한 리포트가 뭐 목표 주가를 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걸 한다든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다 네.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엄청나게 메가톤급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펀더멘틀적으로 나올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 갑자기 뭐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용히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할 것 같고. 예. 보노님은요? 오늘이요? 아니 연말까지 계속 이런 조용한 얌전한 흐름을 계속 가져갈지 혹은 변수가 나오는 거에 대비를 해야 될지.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 지수로 보면 뭔가 좀 조용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산업으로 보면은 안 조용해요.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뭐 시끄럽게 막 움직이거든요. 왜냐면 상승 종목이 그래도 좀 집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꽤 올라가고 상한가도 뭐 아예 안 터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 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시장 자체 지수가 막 엄청나게 상승하고 연속적인 랠리가 나오고 그런 시장은 아니고 뭐 지수로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아래 박스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관점인 건데, 그렇게 보시면 좀 재미없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조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테마나 산업단으로 보면은 제가 매일매일 정리를 하는데 네. 맨날 이거 해서 오잖아요. 여기도 오고 하는데 너무 많아요. 이슈가. 하루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게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막 해서 최소 10몇 개씩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면 트레이딩에서는 지금 노난장이에요. 엄청나게 즐거울 수 있는 또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서 펀더를 집중하시는 분들은 재미없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 또 이슈나 이런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핫하게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그 틀에서 절반 이상은 항상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조용한 것 같진 않아요. 뭐 이틀 전에 뭐 상한가 막 20개도 막 와 있었잖아요. 뭐 반도체 뭐 HBM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희 어제도 얘기했는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약간 기대감 가져가도 약간 될까요? 그런 거죠. 맞아요. 예. 나쁜 뉴스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넘버화 시켜서 어떻게 하자 이렇게 피치하는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는 정도는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네. 빠지면 좀 대응하는 정도의 반응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제로였는데 이제는 50을 한다. 이런 분위기로 바로 갈기는 조금 더 지켜보지 않을까? 예, 다음 달. 며칠 전에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많이 수그러졌다고 그럼 봐야 돼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바로 또 브로드컴이 또 좋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믹스돼 있어요. 그다음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그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거 사실은 좋은 거긴 한데, 하지만은 또 일단 연말 연초에 그렇게 움직이고 싶은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움직이지 없으면은 한국의 어떤 주식도 그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만의 유니크한 거, 그게 조선이나 방산이잖아요. 그 정도만 이렇게 좀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 오케이. 오늘은 뭐. 알겠습니다.
자, 드가님이 발사 해주셨고요. 발사. 권정구님이 땡땡땡, 꿈틀부자님이 땡땡, 메리 크리스마스, 린체이서님이 땡땡땡땡, 짜니님이 땡땡땡, 서창민님, 앨리스님, HESWR님, 잠만보 쫑님, 엑스베이스님 오늘도 오셨고요. 쩌리쩡님, 전효민님, 많은 분들이 또 땡땡땡을 해주셨습니다. 블랙미니님도 오셨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암살자님이 징그러운 징글벨 울리지 마 땡땡땡. 징그러운 징글벨. 징그러운 징글벨. 왜요?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네. 아니 지금 코인도 살짝 떨어지고 좀 미장도 살짝 떨어질랑 말랑 불안한 목소리가 나오고 뭐 한국도 이러고 뭐 어디 가는 거야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네. 돈이요? 그럼 어디 갔어? 돈 냄새 열심히 맡아요. 돈 냄새? 근데 여기 지금 너 하수구 냄새가 너무 나. 그래 맞아. 그쵸? 맞아. 여기 이상한 우리만 냄새. 하면 하수구 냄새가 나는 거야. 참 희한한 방구석이야. 어쨌든 돈 냄새 맡는 대로 간다. 돈 냄새 어디서 납니까? 박원호. 돈 냄새요?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가야 돼요. 트럼프가 말하는 대로 트럼프가 이제 말하는 산업 막 어. 초청한다. 이 사람이 입이 다 돈이에요. 이 나오는 얘기가. 초청한다. 풍산 풍선 사람. 막 갔잖아요. 갖다 어. 떨어지고 갑자기 막 드론 얘기하니까 드론 막 계속 가고. 그럼 아직 초청을 못 받았지만 초청할 수도 있는 사람 거 신세계. 그건 점쟁이가 아니기 그건 때문에 안 돼요? 네, 막 하긴 어렵죠. 하지만 스토리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은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하방이 좀 단단해질 수 있는 좀 구간이에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리포트도 나왔는데 그 이제 송명섭 애널이 리포트를 썼더라고요. 목요주가 1,000원을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리포트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저가 매수를 좀 장기적으로 한번 뭐 약간 이런 멘트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방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 안 좋은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 하지만 내년에 대한 이런 실적 전망이 좀 애매하긴 하다. 약간 이런 스토리예요. 그러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막 엄청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느낌이 확 받았거든요. 리포트에서. 아 그러면 뭐 하방은 좀 단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 매수. 항상 시장을 안 좋게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은 우리가 내년이 됐을 때 이제 뭐 CES도 있고 JP 모간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돈을 벌어볼까?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봐야지 시장에 대해서 안 좋다고 해서 시장 왜 맨날 안 좋아 이렇게만 하면은 있는 기회도 못 잡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인 사고 그 다음에 물론 환율이나 이런 건는 안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 플로우를 좀 잡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번씩 잘 되면 뭐 좋은 거죠. 계속 안 개인적으로 가장 최근에 뛰어든 섹터나 자산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창 보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막 물어봐. 저요? 네. 저요? 왜? 전 삼성전자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도 삼성전자예요. 왜요? 삼성전자 삼전 사고 기회가 많다 그러면 지금 안 되지. 삼성전자 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이해가 되지. 저는 저는 그 제 채널에서는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변압기 쪽에서 초고압 직류랑 연결되어 있는 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거 제가 얘기하고 그런 거 개별주는 사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시가총액 1위고 사실 뭐 그게 제가 선침해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평가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삼성전자는 했는데 개별주는 제가 얘기하고 사면 이거 은팔찌 착용하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저가 그런 쪽은 당연히 투자를 못 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변압기 쪽에서 뭐 직류나 뭐 이런 쪽은 저는 괜찮게 봐요. 차트도 꽤 많이 기었고 기회가 있는 쪽들이 꽤 있죠. 근데 제가 직접 투자를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으니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신고당하면 저 이렇게 착용해야 돼요. 아니 그렇게 안 돼. 돼요. 안 신고하면 된다니까. 됩니다. 그럼 나는 신고할 거 몇 개나 했겠어요. 근데 삼성전자 어제 오늘 올랐어요. 뭐라고? 어제 오늘 올랐어요. 삼성전자. 대단하네.
크리스마스 선물 사면 되겠네요. 예, 그러려고요. 소고기 먹으려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덩어리가 큰가 봐요. 한 20억씩 넣나 봐. 소고기 1인분씩 먹으려고요. 1인분씩. 아, 툭불이 아니군요. 네. 미국산이군요. 예, 미국산으로. 아, 소고기.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 님께서 돈 냄새가 안 나, 코가 막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염약 드시고 돈 냄새 열심히 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좀 돈 네. 냄새가 나는 섹터나 혹은 자산. 글쎄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조선 방산 이런 화장품 돌아가면서 거기서 뭐 플레이하는 거가 맞다기는 아닌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뭐 저기 내일 지나서 네. 대형주를 계속 노려도 괜찮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제 개별주에도 이제 잘 그렇게 리서치가 덜 돼서 진주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많지는 않죠. 그런 거를 뭐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준비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년도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그 뭐죠? 그 금리하고 관세가 조금 뚜렷해지면은 네. 방향이 쓸 것 같아요. 예, 러셀 2000 같은 이런 쪽으로 갈지 아니면 대형주로 갈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개별 종목에 좀 플레이를 하시고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 방산 이런 정도가 빠지면 대응하는 정도? 뭐 그럼 괜찮지 않겠나?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미스터 K님께서 돈 냄새 4개, 비트코인, 테슬라, 브로드컴, 팔란티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개인적인 다 주간 따라서 돈 냄새 나고 안 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슈퍼챗 많은 분들이 좀 보내주고 계신데요. 아,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많은 분들이 카비님이 5,000원, 환율이 너무 비싸서 국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네요. 말씀해 주셨고요. 네. 땅비니님께서 2,000원, 로템 말씀해 주셨고요. DAQLS님께서 명행님 미리 클로징 벨 마스 올해 한 해 국장 시황하랴 욕바지하랴 고생이 많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네. 오늘까지도 욕바지를 열심히 또 저 앵커는 민주당 보내라. 이런 얘기를 제가 저 민주당인가요? 욕바지가 본업이니까 금투세 할 때 나처럼 민주당 깐 사람 없을 텐데 그거 빼곤 다 민주당이었나 봐요. 저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에 동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국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어디 쪽도 아니에요. 어. 뭐 이쪽 분야는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이쪽 분야는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전반적인 분위기나 뭐 그런 거는 상식은 뭐 어디 당이 맞는 것 같고 이런 거지 뭐. 그게 맞죠. 나는 사실 AI와 빅테크와 로봇이 커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난 기본소득당이야? 뭐 용해인 의원 내가 무슨 지지자예요? 그거 아니잖아. 기본소득은 그럼 이재명 네? 지지. 기본소득당이 있잖아요. 용해인. 근데 내가 거길 지지하지는 않잖아요. 네. 다 단계가 있는 거고 하니까. 예. 자, 커밍아웃 했습니다. 무슨 생각하는지. 예. 네,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자꾸 또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그래서, 네, 아무 색도 아닙니다. 무색 무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본부장님, 오늘 상승한 섹터부터 가볼까요? 네, 상승한 섹터로 가보면요. 오늘 이제 뭐 로봇, 화장품, CCUS, 그다음에 오픈랜, 오랜, 그다음에 소부장, 뭐 폴더블, 바이오 이렇게 갔는데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가고 한 게 이제 폴더블 요런 쪽이 있었고요. 뭐 로봇도 장중에 굉장히 강했고 CCUS 쪽도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각을 뜯어보면 다 이슈가 있었고 일단 바이오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리밸런싱 개념으로 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화장품 CCUS, 오랜. 아침에 했죠? 오랜, V랜, C랜, 각종 랜. 뭔 랜. 공부를 많이 해서 왔었는데 역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술의 시대니까 반도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HBM 처음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어렵다. 반도체 소부장, 미용 의료기기, 폴더블 바이오. 탄소 포집도 요새 간간히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트럼프 트레이드. 아, 그렇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쪽으로 밀어서. 투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폴더블은 좀 또 갈까요? 폴더블은 이제 애플이 네. 26년까지 해서 폴더블 내놓는다라고 이 기사가 일주일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애플이 뭐 잘 나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 좀 플러스 알파로 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연속성이 있겠죠? 왜냐면 오늘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파인테크닉스가 아마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쪽이 많이 쉬고 있었어요. 많이 파인 엠텍? 파인테크? 파인테크닉스? 파인테크닉스. 네, 그런 오늘 서비스. 상한가 마감했네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뭐 UTI 뭐 이런 애들 뭐 기본적으로 나온 애들 뭐 10% 이상씩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빠졌네요. 이거는 좀 많이 빠졌고 장중에 분명 제가 적을 때까지만 해도 플러스였는데. 네, 플러스. 그러니까 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네. UTI 빠졌지? 12.5%. 풍산 같은 경우도 네. 10몇 프로 올라갔다가 내리 빼졌죠. 풍산 네, 아침 네. 마이너스 전환했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니고 아, 2%인데 2%로. 이게 변동폭이 딱 10분 상간에 맞았으니까. 오케이, 어렵죠. 알겠습니다. 저 로봇은 CES 때문에 아니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현대 그룹에서 네. 그 산타복 입은 로봇이 이 백덤블링 하는 거 영상 나왔고요. 아틀라스? 맞을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맞아요. 아틀라스. 그래서 그 뒤집는 거 영상 나 봤는데 오, 저보다 더 잘해요. 저 못 떨거든요. 할 수 있으세요? 당연하겠지. 저도 할 수 있어? 나 아예 예전에 못해. 운동 한참 할 때는 돌았는데 진짜? 안 돼요. 지금은 아예 안 되는데 와. 저도 그래도 막 복싱 이런 거 꽤 오래 했거든요. 오. 운동 저 권투 했잖아요. 운동 꽤 오래 까불면 안 했었는데 돼. 그때는 이렇게 막 탄력적으로 가니까 잘 돌았는데 지금 막 무서워서 못 하겠거든요. 네. 배 무게 중심이 아예 가득 차서 돌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막 엄청 잘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 로봇이 붙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로봇주 얘기할 때 좀 언급을 드리긴 했었는데 뭐 좀 오래되긴 했어요. 뉴로메카가 예전부터 리포트를 잘 길게 나온 거 보시면 항상 용접robot 로봇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조선 쪽에서 또 이 현대 삼호중공업으로 납품한 게 있어요. 지난 6월달에 납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막 오픈이 되는 거예요. 조선 핫해지니까 그거 이슈 있었고 그다음 옵티머스 테슬라. 네, HD 현대사무의 용접 특화 협동 로봇.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정도가 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 봤는데 귀엽네요. 산타복 입고 백덤블링하는. 훨씬 이전보다는 모션이 좀 자연스러워졌고. 진짜 자연스러워. 근데 그래도 백덤블링 하는 거 좀 그만 보여줬으면 좋겠어. 한 8년째인 것 같아. 백덤블링 하는 것만. 근데 멋있는 것 같아요. 멋있죠. 전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동받았어요?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아침에 이거 로봇 청소기 팔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람들 감동받아서 로봇 가나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이거 보고. 그럴 수 있지. 3프로 TV니까. 네. 3프로 TV. 3% 파워. 또 이제 또 굉장히 애완견처럼 반려견처럼 뭐 얘도 백덤블링 할 줄 알아. 잘 뒤집어요. 터지면. 근데 터질 일이 없지. 가다 카페트에 걸려가지고. 르판트니까. 네. 르판트는 터질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현대 이슈가 있었고 하나 더 뭐라고요? 아까 못 들었어. 조선에 로봇이 붙었다. 네. CES는 아예 상관없습니까? 아니 로봇은? 그거는 또 이벤트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 두 개가 더 치중이 됐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수급 시골길님이 다들 이상해. 왜 이상해요? 그러게요. 제일 이상한 건 저 여가부 장관으로 보내라는 그런 댓글이 제일 이상합니다. 여가부 장관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오늘 로봇이 잘 갔고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기대감 있습니까 아직? 있죠. 뭐 그거는 매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알테오지나 리가킴이나 이런 종목이 움직인 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 많이 나오는데 왜 현물과 선물이 변동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는 리밸런싱을 해요. 보통 26일에 하는데 오늘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 물량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JP모건에서 이벤트가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매년 그랬기 때문에. 대신에 모멘텀이 없으면 그냥 당연히 지나가겠죠. 하지만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초청을 받는 겁니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초청을 보통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근데 뭐 신청도 하지 않을까요?
아 신청도 하고 초청도 하고 좀 괜찮은 애들은 초청해주고. 네, 그래서 부스 막 만들어주고 아 모든 행사가 근데 다 비슷하잖아요. 이게 하기도 하고 신청도 하고. 그렇네. 오케이.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언제예요? 내년 1월 그때 13일부터 16일까지 현재 시각. CES는 7일부터. 오케이. CS도 7일부터예요? 네, 그러나 7일부터. 좀 일찍 하죠. 아, 걔가 먼저 하고 원래 모건이 좀 늦게 한 편. 아 그래요. 7일부터 10일. 음. 아 오케이. 다른 섹터 김정일 본부장님 조금 코멘트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특별한 거, 섹터. 뭐가 있나요? 모르겠네. 네. 화장품, 탄소포집, 오렌, 소부장, 미용의료, 폴더블 이렇게. 네, 폴더블 다 얘기했고, 그렇죠. 세경은 아마 그 목표 주가하고 괴리가 너무 좁혀져 갖고 아마 이 실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정도 들고요. 아마도 많이 좀 올랐고 미리 그런 것 같고, 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고 화장품 됐고, 로봇은 아까 그렇고, 반도체 소부장도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연장 성상에서 그런 거니까 특별히 뭐 특색 있게 의미 있게 오늘 올랐기 때문에 내일 더 오른다. 오늘 오른 게 과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만한 건덕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조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엇갈렸던 것 같아요. 변압기 같은 경우는 LSL렉은 좋았거든요. 네. LSL렉 좋았고 효성중업이 오늘 많이 빠졌다고 많이 올라와서 빠졌지. 이렇게 좀 넣어놓긴 했고요. 조선 조금 조정 나왔고 위성도 조정 나왔고 AI 소프트웨어도 좀 아래 꼬리를 많이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애들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자율주행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저 중에서는요 코멘트 해주신다면 하락 섹터. 아마 효성중공업이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근데 더 장중에 더 빠졌을걸요? 얼마큼 났지? 한 근데 많이 10%?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렇지. 장중. 장중에 네. 13% 맞아요. 빠졌다가 근데 기사나 아니면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그 건설 사업 그 리스크 부각돼서 그래서 빠진 거거든요. 건설 사업. 걔네가 효성중공업이 그죠 그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이 한 분야 있잖아요. 건설이 리스크다 부각이 돼가지고 장중에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리포트 나오고 한 거 보면은 그것이 뭐 임팩트가 글쎄요 한 800억, 2천억, 800억, 2천억이야. 보니까 영업의 손실로서 한 500억, 3건 그렇게 반영이 되면은 대충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과하게 빠진 거죠. 장중에 빠졌을 때 10몇 프로까지 빠졌을 때 10%가 빠졌을 때 그래서 아마 말아 올린 것 같긴 한데요. 좀 아무래도 조금 노이즈가 있는 그 개별적인 종목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계속 그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 이제 그 변압기 종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이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이익 실현이 있고 덜 오른 종목이 좀 끌어올리고 LS 일렉트릭 효성중과 같이 다른 얘기 나오면은 한 번 좀 뺐다가 다시 보고 하지만 HD 현대 일렉트릭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직 뭐 근본적으로 이 섹터가 이슈가 된 것 같지는 않고요. 개별적인 이슈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버노님도 저 하락 섹터 중에서 코멘트? 뭐 조선이나 이런 거는 저는 뭐 추세가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변압기 많이 빠졌어요 오늘 조선? 아니요,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어요. 네. 몇? 한 2%? 2%. 네. 그리고 이제 변압기는 아까 이제 쿵 찔러서 원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훅 나갔는데 초과압 직류 쪽으로 스토리를 짜시면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 순으로 나오는데 그쪽으로 토픽으로 HBDC 쪽으로 보면은 LS 일렉트릭이 토픽입니다. 네, 그래서 직류 쪽으로 바뀌는 그 트렌드에 힘을 입으면 LS 일렉트릭은 뭐 저는 한번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재룡전기 얘기 좀 해주세요 말씀하시는데 지금 2시에 나온 얘기는 2시에 나온 얘기는 PSENG사와 430억 규모 배전 변압기 공급 계약 네. 나왔어.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미국 퍼블릭 서비스 일렉트릭 앤 가스 컴퍼니 PSENG사 요거를 매출액 대비 23%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했을 때. 코멘트 해주실 분?
그러니까 아니요, 하셨습니다.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은 거의 주가 추이가 비슷해요. 찾다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올라올 땐 재령전기랑 HD 그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게 올라왔었는데 그 기조가 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일렉트릭은 유지가 돼서 사실 좀 연속성이 더 나온 거고 재령전기가 그게 깨지면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또 수주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고, 근데 수주 그 HS 코드에서 중소형, 그 소형과 주형 두 개 봐야 되거든요. 코드가 두 개 있어 두 개 보셔야 되는데 그 퍼센테이지 등락폭과 초고압 변압기 HS 코드의 수출입 데이터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사실상 좀 후순위로 밀리는 거고요. 재령전기가 사실 소부장 쪽에선 굉장히 강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일진전기라든지 뭐 산일전기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타나면서 수급이 좀 많이 뺏기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후순위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뭐 수주를 많이 받긴 했는데 요게 돌아서려면 저는 추세가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평선이 역배열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뭐 적어도 60선을 캔들 자체로 좀 뚫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돌아섰다라고 잘못 잡으면 굉장히 세게 얻어 맞을 수가 있어서 그런 거 감안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오늘 그래서 좀 이렇게 수주 소식 나와서 크게 올랐다가 밀려서 마감한 거라고 봐야 그쵸. 돼요. 그만큼 도망가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까 좋은 게 나와도 떨어지는 거죠. 네, 왜냐면 좀- 추세가 명확하지 않고, 사실 이 불과 얼마 전, 한 2주 정도 전에 봤을 때 뭐 12월 10일 라인 요거 이제 차트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은 요 정도면 거의 지옥이거든요. 네. 진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밑에서 좀 잡았던 사람들이 일부 좀 털리는 그 물량을 터는 구간인 거죠. 오늘 그렇게 올랐을 때?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도 좀 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왜냐면 이게 작아 보이지만 36,000원에서 48,000원이니까 이거 단기적으로 상한가 이상 한 40% 올랐어요. 충분히 차익 나올 수 있죠. 네. 궁금했어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네요. 지금 네. 1,458원 37전까지 올라간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1,458원. 근데 달러 인덱스는 지금 107 그냥 스테디 하거든요. 지금 몇 시간째 스테디 해요. 107. 107이에요. 107. 더 이상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더 심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 이게 좀 아까 한참 그거? 그거 그게 이렇게까지 계속 영향을 미쳐요? 딱 그래요? 와. 왜냐면 그게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준 것도 아닌데. 뭐 사실 1월 1일부터 예산안이나 이런 것들 다시 진행한다는 스토리도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깨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은 영향이 생길 수가 있죠. 경제랑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거는. 그리고 해외에서 지켜보는 그 뷰도 부정적으로 바뀌면 수급적인 기조도 약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좀 연결고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그럴 수 있다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막 1,500원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네요. 뭐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저는 지금 위안화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안화도 지금 저는 되게 더 무너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안화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얻어맞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화도 지금 157까지 가격이 바뀌었어요. 요게 이전처럼 뭐 이제 금리 스탠스가 조금 더 뒤로 이어지고 만약에 추가적인 일본 데이터 나왔는데 조금 더 속도가 걸리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것도 16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주요 통화들이 좀 쉽지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해지면은 원화는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수치가 한 2% 정도만 더 올라가면 거의 1,500원이기 때문에 그게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요 통화도 지금 사실 그렇게 막 쉬운 거는 아니어서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에서 애초에 내년 6월 안으로 1,500원 간다는 식으로 꽤 한 달 전부터 수리가 나와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수든 수출이든 이게 잡히지 않으면 환율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제가 한 얼마 전부터 결론 딱 땅땅땅 해놨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국가적인 화폐를 지키려면은 경제적으로 탄탄하지 않으면 지금은 좀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수치 물론 그 레벨 단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글쎄요 이거를 뭐 그렇게 걱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걱정해야죠. 걱정한다고 지금 달라지는 게 없는 상황이어서 네. 네, 좀 뭐라 드릴 말씀이 네, 그렇습니다. 네.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걱정되는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진짜 이 불확실성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로 갈까요? 네, 네 특징주로 가면요. 네, 오늘 3A 로직스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했고요. 첫날에 막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좀 시장 자체가 초반엔 좀 별로였기 때문에 확실히 좀 수급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현대 ADM이 암줄기 세포 요거 암전이 억제 효과 입증했다는 소식에 좀 급등을 했었고요. 머큐리 이거 무선 공유기 그다음에 온랜 뭐 약간 오픈랜 요런 것들과 연관돼서 뭐 좀 하나의 테마로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도 이제 열치료 관련 임상 실험에 대한 뭐 승인 이슈 있었고요. 그다음 맥스트 뭐 이런 것들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가 특별 관계자 지분 매각 속에 급락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오징어 게임 2가 곧 임박하는데 이렇게 지분 매도가 있는 것은 사실 뭐 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변동성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김장현 본부장님 특징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하실 만한 게 궁금하신 게 뭐가 있어요? 궁금한 거는 없죠. 크게는 없는데 뭐 얘기해 주실 만한 거는 그럼 딱히 없으신 딱히 건가요?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게 그렇죠.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환율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보통 그러면 이렇게 고환율이면 네. 환율 수혜주가 보통은 그럼 주목을 받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환율 수혜주. 딱히 환율 수혜주도 그렇게 막 각광을 받지는 또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렇게 치면 삼양식품은 수출입 데이터가 상승한 거 대비해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은 아니죠.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이게 그 표면적은 좀 작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 드렸던 건데 시장의 상황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뭐 환율 쪽으로는 조선도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 뭐 변압기도 저는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업군들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고 영향을 받는 쪽은 뭐 전방위적으로 저는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부 들 수는 있을 것 막 같아요. 체감이 딱 안 되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대표적으로 자동차 같은 거, 현기차 같은 게 원래 막 환율 이렇게 올라가면 엄청 관심을 많이 받고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막 그렇게 저는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그게 아마 HS 코드를 보셨으면은 그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요번에 초과압 변압기 같은 게 사실 물량 자체는 이전에 3월인가 4월 달 대비했을 때 물량이 작아요. 근데 이제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금액 자체는 훨씬 더 크게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왜냐면 이게 수입 데이터 보시면 지금 1일부터 20일까지가 12월 달에 나오고 나머지는 1일부터 말일까지 데이터예요. 근데 벌써 거의 최상단 수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1일부터 21일부터 30일까지 놀아도 아마 신고가가 갱신이 될 거란 말이에요.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런 잠정 데이터를 보셔야 이게 물량이 이렇게 별로 안 됐는데도 이게 수혜를 받는구나를 이렇게 넘버로 봐야지 이게 샥 보이는데 그냥 느낌으로 보면은 그런가 이럴 수 있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환율 올라가는 게 진짜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리 뭐 국회의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나? 급격히 올라가는데 5포인트 올라가는데 네? 5포인트 올라가는데 급격히 올라갔다. 어떤 게요? 6.6 급격히 올라간 것 같지 않은데. 6.6원? 네. 그쵸? 그러니까 급격히 올라간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서 이게 제대로 되면은 이게 지금 저번처럼 13.5, 13,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리스크가 커지는 거를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계엄 있을 때가 그때 10원씩 올랐거든요. 계엄 있을 때. 네. 그때 10원씩 올랐어요. 그거는 리스크지. 10원씩? 10원씩 올랐어요. 그 당시에 12월 2일, 3일 보세요. 10원, 11원씩 이렇게 올랐다. 그러면서 1,400 초반으로 확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1시 반, 2시부터 4시까지 예. 한두 시간 만에 지금 6원, 7원이 오르는데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니에요? 24시간도 아니고? 저는 환율은 꽤 큰 이슈가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급격히 오르는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튀를 수 있죠. 어... 연말 연초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1465 정도까지는 보통 열어놓고 보통 보고 있고 1500까지는 속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되는 건 별거 없어요. 그 비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니까 그거는 뭐 이익이 났을 때 이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말씀인 거지 개별 종목하고 펀더멘털하고 이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조선 얘기하시는 거 방산 이런 거는 환율의 수혜죠. 사실은 자동차도 그렇고 네. 반도체도 수혜예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 수혜를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수혜를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한 그런 거죠.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네. 어드벤처님께서 같은 느낌입니다. 좀 방어가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현재는 방어되는 느낌이 없이 쭉 올라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네. 오케이. 방어를 하기가. 뭐 코멘트 없죠? 넘어가요. 네. 네. 겨울님이 그냥 방송 조기 종료하고 다들 약속 장소로 가라고 하시는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뭐 할 말도 없고 그래 방송 밤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네. 뒤에 팀은 본호님도 밤 11시까지. 저도 오늘 11시까지 방송했어요. 왜? 방송이 밤- 반방송이 있으니까. 방송이 있으니까. 뭔 소리야? 진짜야? 아니면 진짜예요, 진짜예요. 왜? 전 12월 30일에도 밤 12시까지 방송이 있어요. 어? 왜? 왜 그렇게 살아? 그때 방송이 끝나요. 야, 저는 오늘 저녁 11시에 라이브 있는 거를 뺐어요. 놀려. 어? 나 이거 하면 난 인간적으로 살고 싶다. 난 그거 못 한다고. 심지어 컨센서스가 나랑 안 맞아. 내일도 한다는 거예요. 저녁 11시에. 내일은 좀 그렇다. 내일은 아니, 하겠다고 내일은 저도 했어요? 아니요? 내일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2부도 안 하겠다. 2부 저녁이잖아. 가족이 없어? 뭐 삶이 없어? 에이 여자친구 만날 거잖아요. 여자친구 만난다고 했어요. 여자친구 만나느라 나는 못한다. 예. 그랬지. 맞아. 어제 밤방송 12시 방송 가는데 지하철에서 어떤 구독자분이 갑자기 톡톡 찌르면서 아는 척 해줬어요. 내 돈 내놔. 잘 보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보고 있다. 네, 소극적으로 감사합니다. 속마음을 얘기 안 하셨네요 그 구독자분이. 그렇네. 되게 흐뭇하게 쳐다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3%는 그래도 왔네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요게 이제 마지막. 요거까지는 제가 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럼요. 예. 다들 해외에 갔어요? 해외요? 다들 해외 갔다고 공항 막 미어 터진다는 얘기 맞아. 있던데. 많이 가죠. 네, 연휴로 많이 이렇게 딱 가죠. 연차 쭉쭉쭉 되고 해외로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수요일인데? 그러니까 마지막 쫙 몰아가지고 수, 목, 금. 그러니까 목, 금, 월만 내면은 쭉 한 일주일 반 갈 수 있지. 그렇지. 응.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쉴 수 내 있어. 친구도 현차 다니는데 20일 동안 아프리카 갔어. 왜 아프리카로 울어. 유럽 그 정도 유럽 가는 게 낫지. 아프리카 갔어. 아프리카. 좋네. 부럽다.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신지요?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뉴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소 로봇 업계 새로운 시장 이래가지고 조선소를 잡아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각축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로메카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리포트 상으로 제가 읽었었던 기억으로는 제일 기술력이 뛰어나다 이쪽에 한해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인력을 대체하는 것들이 이제 산업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는 우리의 일자리들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우리의 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요쪽은 워낙 인력이 없잖아요. 없어서 문제가 많이 됐었던 부분이어서 좀 힘든 부분을 많이 케어가 되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프로모션에서 현대차가 입는 웨어러블 로봇 간단하게 입는 거 그거
영상 봤는데 진짜 편한가 보더라. 막 들고 하는 거야? 여기 등에다가 그러니까 조끼를 입으면 여기 날개 쭉지에 쇠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유압식으로 뭐 이렇게 카메라나 벽돌 같은 거 이렇게 아령을 이렇게 드는데 그냥 아무런 저항이 없어. 그 아바타에서 그 근데 이걸 로봇 딱 하는 것처럼. 빼니까 와 이러고 무너져. 한 10kg짜리 막 이렇게 드는데도. 그거는 진짜 산업용으로 아직은 로봇이 다는 못하지만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잠깐이나마 진짜 잘 좋죠? 쓰이겠더라.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바타. 아바타. 아바타, 골리앗 로봇처럼. 로봇처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쪽에서도 조선은 원래 산업적으로 봤을 때 이 미세함과 여러 가지 인간이 해야 되는 그런 수작업 때문에 로봇을 투입하지 못하는 산업으로 인식이 돼 있었는데 이제 로봇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면서 훨씬 더 빨리 그리고 고난이도의 작업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다. 그게 로봇이 들어가기가 조금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건 이런 게 있대요. 거기는 조선소는 30년, 40년 된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야. 외국 그 뭐 말레이시아 아니 어디 뭐 이렇게 사람들 오면은 네네. 언어도 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전수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AI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런 거를 AI로 이렇게 학습시켜가지고 그 AI 로봇화 시키면은 결국은 한 10년을 본다면은 전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뒤에는 지금 아마 10% 정도 안 되게 되는데 그게 한 30% 이렇게 비중을 높여간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같이 사람이 부족한데 그게 전수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보노님 다음 뉴스요?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천천히 해요. 어차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고. 네. 박가영 듣고 있었잖아. 뭘 바꿔. 바꿀 게 없어 지금. 시장을 한번 뒤집어 엎어야 된다니까. 오늘 박가영 해야 돼요. 뭐예요? 네. 뭔데요? 오늘 박가영 미리 했어야 되는 사연이었는데 아, 진짜요? 제가 너무 늦게 봤어요. 예. 일단 오케이. 그럼 네. 뉴스 마지막 하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봐요. 제일 중요한 거? 한참 보자면 와 나 이 뉴스 안 하면 이따가 저녁 방송할 때 생각나겠다.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한마디로 가자. 네. 다 맘대로야. 여러분도 그냥 쓰고 싶은 얘기 채팅창에 쓰고 오늘은 2부니까 약간 즐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네. 합시다. 네. 오늘 원래 머리띠도 쓰고 막 이렇게 선물도 나눠 갖고 이렇게 좀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러게. 완전 연말 개판 됐어. 네. 자영업자 개판이야. 국민들 불안해. 아, 기분 안 좋아. 주식 맞아요. 개판이야. 환율 개판이야. 개판입니다. 2부가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오케이. 자, 오늘의 한마디 한번 보겠습니다. 조용했던 시장. 코스피코스닥은 엇갈린 강보합, 약보합이었습니다. 장 본부장님의 AI 그림은요? 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머스. 크리가 숨어버렸어. 어디 숨었어요? 지금 베어로 나왔잖아요. 베어. 소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베어. 지수가 막 크게 오르지 않아서 일단 곰돌이 인형으로. 베어 뒤로 숨었다고. 베어 아래로. 크리스머스. 근데 굳이 집 안이 따뜻한데 밖에서 저럴 필요가 있을까요? 사서 고생을. 지금 캠핑 가고 싶어 어제부터. 네. 누가 저 양탄자 위에다가 저렇게 저 나무를 모닥불을 저렇게 불납니다. 불나겠죠. 네. 모형이겠죠. 네. 모형. 알겠습니다. 위에 저건 뭐예요? 이거요? 헬리콥터인가? 헬리콥터 드론. 아, 드론. 어디 가나 보네. 저 드론 아니, 그 조사라는 건가요? 선물 주는 거 아니야? 네? 선물 주는 거 아니야? 드론 떨어뜨리는 거 선물. 아니 국회 가는 겁니다. 아 국회 가는 거야? 네. 아, 시비하러? 네? 아니요, 헬기 국회. 네, 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김장훈 부장님. 예, 이 그림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오, 와. 예, 알겠습니다. 심오해. 심오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저번에 제가 애착을 얘기했잖아요. 애착할 수 있는 거를 잘 이렇게 모아보세요. 쓸데없는 애착하지 않아야 되는 거는 버리고 애착하는 거 잘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면은 나중에 그게 우리한테 뭔가 이제 효자 노릇을 하겠죠. 그래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내가 진짜 끝까지 가져갈 종목이 무엇인지 이 연휴에 연말에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공 개수만큼 종목을 모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 손에서 가까운 거, 가까운 거. 테이크케어 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하시고 한 하나만 3-4개 정도면 적당하겠죠? 그렇죠. 한 5개, 맥스 7개. 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좀 와. 강압적인 그림 같은데. 끊어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 미러이나 집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끊어놔야지 이 애착을 좀 포커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대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건 무슨 뜻이에요? 저 쇠사슬은? 그러니까 미련, 집착을 끊으라는 거죠. 그 폭파 일어나면서 탁 그치, 탑텐 튀기잖아요. 쇠사슬을 끊어내라. 그렇죠. 그리고 애착할 수 있는 거를 내로 줄여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AI 그림과 오늘의 한마디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은 김장훈 본부장님 어떻게 네. 자료하시겠어요? 네, 뭐 해요 말아요. 나는 상관없고 하셔야죠. 어떤 내용인지 제가 보고. 국민연금 국민연금, 야. 또 뭐 있어요? 뭐 국민연금 아까 폴더블폰 얘기했는데 폴더블 그 리포트 폰. 나온 거 소개시켜주면 좋고 아, 아니면 국민연금, 폴더블폰 뭐그 정도. 2개? 그러니까 그 중에 고르세요. 폴더블폰 아까 했잖아요. 아침에 그 리포트는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보여줄 수 그거 있는데 중요하지 말고는 않으니까. 없나요? 삼성전자 있는데 이건 뭐 넘어가. 삼성전자. 넘어가. 궁금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궁금해요. 그래요? 삼성전자 궁금하죠. 네. 그럼 삼성전자 짧게, 국민연금 조금 길게. 국민연금부터 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부터 했어요. 국민연금부터 할게요. 그 조율을 그리고 사전에 해주시겠어요? 방송 중에 말고. 합시다. 하여튼 국민연금 아무거나 기사가 하세요. 기사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네, 하세요. 그 기사가 순서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한 맞아요. 거죠? 국내 네. 증시에 구원투수 될까 내년에 25조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25조. 네. 국내 그 이제 자산 분별 목표 비중이 내년 말에 14.9%됩니다. 14.9. 원래 계속 줄이기의 목표거든요. 이게 보면은 작년 말에 15.9, 올해 말에 15.4, 그다음 내년 말에 14.9. 이 오. 트렌드로 계속 국민연금은 한국 비중을 줄이는 게 그냥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12.7% 줄였어. 어거지를 채워 넣어야 돼. 그래서 최근에 이번 달에 한 2조 5천억 샀거든요. 그런 거 하고 나면은 지금 13%가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채워 넣어야 된다. 이거 계산하니까 한 25조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언젠가 팔아야 돼요. 나중에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비중을 나중에 올라갔다가 줄여야 되는데 일단은 당분간은 톡톡한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기대를 가지는 코멘트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주식 비중이 14에서 1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12.7이기 때문에 13이야. 그렇죠. 요걸 더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게 20몇 조라고. 살 거다, 더. 네. 근데 어차피 채워 넣을 거면 왜 판 거예요, 저거는? 12.7이면 상당한 괴리가 파는 게 있는데. 아니고 주가가 빠져서 그래. 갖고 있는 주식이 개판돼가지고. 아니, 갖고 있는 게 저렇게 떨어졌는데 저걸 또 채워 넣어요? 그래요. 그럼 해야 돼. 리밸런싱 그런 거잖아요. 해외 쪽은 돈이 저기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졌고 국내는 떨어져 갖고 개떡이 됐거든요. 이걸 맞춰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매도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그렇지. 예. 그게 괴리가 3%까지 벌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더 채워 넣었는데 더 오르면 이제 팔고. 그렇지. 나중에 언젠가 팔겠죠. 그러니까 계속 갖고 있고 영원히 갖고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지금은 이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이게 그러면 대형주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도 포함되고 뭐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게.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많이 빠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 한 8% 빠지지 않았어요? 연초 대비했을 때? 웃긴 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나스닥이 30% 올랐잖아요. 대만이 29% 올랐어요. 근데 대만이 성장률이 한 4%니까 뭐 할 말 없지. 예. 우리도 좀 뭐 저거를 있었으면 안 좋겠습니다. 사고 네. 저 목표 비중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아마 중간에 쉽지 않을 거예요. 연말 연초에 세팅하면은 그것대로 가야 될 겁니다. 그래요. 웬만해서는. 네. 불가능하지는 않을 텐데 제가 중간에 바뀌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세팅할 때 잘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아니다. 네. 가시죠. 삼성전자.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랬어요? 없어요. 예, 그래. 삼성전자는 이익의 전망, 아까 송명섭 씨가 한 그 이익의 전망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4분기가 8조 3천억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다 8조대로 이미 낮췄거든요. 2주 정도에. 이 친구가 원래 높았어. 그러니까 너무 높았어. 9조 9천원. 그래서 낮춘 거니까 남들 따라간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임팩트가 오늘 있지는 어렵고요. 제가 보는 건 이거죠. 이렇게 봤잖아요. 8조 3천? 2분기가 바닥으로 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4분기는 3조 7천. 이거 뭐야? 34조가 24조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포캐스트면은 콜을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안 들려요. 진짜 만약에 6조 이하로 사서 이렇게 내려간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반도체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하반기에 뭐 HB 어쩌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매 분기 5조 5% 빠진다는 그런 가정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수치가 이렇게 나면 외국인은 안 사지. 그래서 이거는 예측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이 뒤에 쪽이 7, 8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 34조보다 낮은 숫자라도 아마 바이오 위크니스가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제가 봤을 때는 1월 말 우리 그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그 순간에부터는 외국인은 3분기 이후부터 올라온다는 가정을 하면은 아마 1월 말부터는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강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안 들어온다. 쉽지 않다. 이 예측의 정확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거 DS는 그 중에 반도체죠. 반도체만. 네, 이렇게. 반도체 이렇게 가면 이게 적자잖아. 4분기 적자라고? 이게 좀 거시기한데. 저게 동의하셔서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게 틀렸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좀 많이 하시한 것 같아요. 아, 너무 나갔다. 4분기 이쪽은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네. 저분이 너무 비관적이시네요. 그렇네. 그 이익은 아니 이게 아니고 그 목표 주가나 그 콜은 저는 동감해요. 7만 원 정도가 목표 주가는 그거 동감. 맞는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된다면 7만 원 절대 안 갑니다. 라고 절대라는 개념이 상단기가 안 갑니다.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을 향해서 가긴 갈 텐데 조금 더 많이 하시했다. 다른 애널리스트 리포트 보시면 이게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글쎄요. 모건 스탠리도 아마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와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중간의 컨센서스로 봤을 때, 중간. 네. 그러니까 평균 컨센서스로 훨씬 봤을 높죠. 때, 네. 저 반도체의 영업이익은 계속 하향 추세에서 아직 반등이 안 왔습니까? 아니면은 반등이 와서 어느 정도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상반기까지는 계속 내려왔고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3분기, 4분기에 다이버전스 의견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맘때 12월 이맘때 내년을 바라보는데 하반기에 이익에 전 전망이 이렇게 갈리는 적이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될 소지가 있어요. 갈리는 게 위로 갈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많은데 예전 같으면 거의 9대1로 위로 올라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한 7대3 정도로 아니 내려갈 거나 아니면 옆으로 길 수도 있지 않아? 근데 요거는 그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하시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못 봤는데 어썸션을 보면 조금 많이 하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참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삼성전자. 예. 파이팅 하시고요. 바꿔요. 예. 그거 바꿔요. 해야지. 해줘야지. 바꿔야지. 제가 진행하고 있잖아요. 르판트 하려고 지금 빌드업 하고 있잖아요. 뭐 아침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울지 말어. 르판트 로봇 청소기 하겠습니다. 예. 자, 르펀트 로봇 청소기 저희가 우주 최저가로 가지고 왔습니다. 진먼지, 고양이 털, 이제 걱정 끝. 미국 코스트코에 입점한 이 로봇 청소기 잠시 후에 가격 들으시면요 놀라서 뒤로 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노약자, 임산부 다 일단 나가세요. 네. 그리고 가격 듣고 5분 뒤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제품이고요. 코스트코에 납품하는 브랜드입니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코스트코 납품 브랜드로 절찬리 판매 중인 인기 있는 브랜드의 로봇 청소기입니다. 침대 밑에 탁자 아래에 같이 청소기 헤드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도 꼼꼼하게 청소가 가능하고요. 낙상 방지, 충돌 방지, 사물 감지에 탁월합니다. 그래서 저희 3프로 직원들이 테이블 위에 커피 가루를 뿌리고 얘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뒤집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끝까지 그 커피 가루를 다 흡입했다는 그런 후문이 있었습니다. 이야. 네, 뛰어난 가성비이고요. 앱으로 원격 제어 가능하고요. 와. 쿠팡 평점 4.9,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가져왔는데요. 무려 19만 9천 원. 와. 참. 근데 여기서 할인 더 매겨버려.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12만 9천 원에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와. 야 가격 미쳤다. 진짜 싸다. 12만 9천 원. 아 이거 지금 신발보다도 싸잖아. 신발 웬만한 신발보다도 싼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괜찮은 거. 네 와 이게 뭐야? 12만 9천 원. 와. 네. 우주 최저가. 우주 진짜 로봇 최저가인 것 청소기 같아. 가격 맞나요? 이거 진짜 빨리 한번 가동해보고 싶어요. 와. 한번 해봐. 아까 소리가 되게 웅장했거든요. 웅장했어요? 이 친구가. 어.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고급져? 고급져? 네, 저 거기 가격 보고 깜짝 미국 놀랐어요. 코스트코인가 어딘가 들어간다. 오. 오. 와. 오케이.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줄 몰라요. 그 밑에다 두면 알아서 기어다니는 거 놈은 아니야? 가지 않나? 그냥 두면 돌아다닐 것 그래? 같은데. 그렇지. 근데 이거 보여드릴 수 있나요? 아 여기 나 잘 나와요. 배터리가 없는 것 네. 같은데. 아, 그러니까 맞아. 충전이 안 배터리 됐구나. 부족한 소리다. 아 충전이 안 됐구나. 이게 아이고, 아쉽네. 한 번 충전하면은 2시간, 120분 가동이라고 합니다. 아, 충전 120분? 시간도 빵빵하죠. 왜냐면 우리 시간이 꽤 기니까 네. 우리 그러니까. 시작할 때 같이 틀어놓으면 맞아. 맞아요. 그럼 됐네. 약간 애완견 반려견들 좀 돌아다니는 것처럼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아쉽다. 나오네. 배터리가 지금 그걸 없는 것 같네요. 못 보여줘갖고 좀 아쉽네. 아 왜냐면 우리 여기 먼지 많으니까 겸사겸사 한번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여기만 오면 막 콧물 나오고 맞아. 이러니까. 목 아프고. 네. 아니, 지영님이 박가영은 청소 안 해서 잘 몰라라고 하시는데. 청소 안 하는 분들이 사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앱으로. 귀찮으니까. 앱으로 네. 돌리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링크에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요. 일단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네. 왜냐면 저희가 설명은 다 못 드리니까 일단 들어가서 보시고 괜찮으면 그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네. 배터리가 없네. 오케이. 자, 자, 제품. 그러면은 박가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분인데요. 박가영 오늘 꼭 해야 되는 사연은 뭡니까? 네, 일단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가영의 4개짜리 박가영. 미리 했어야 됐던 사연입니다. 제가 너무 늦게 봐서 일단은 디셈버 10님께 죄송하다는 빠르지 사과의 않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연을 좀 길게 들고 와봤어요. 정말 장문의 사연을 보내주셨더라고요. 뭐 그래서 기네. 네. 제 내용보다 사연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GS 리테일 처참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다들 힘들 때 이 시기만 지나가면 좋아지겠지 하면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텔도 갖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지나면 보복 소비로 무조건 좋아지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가 이럴 수가 있나요? 아무리 못해도 코로나 전 수준까지는 가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동안 23,000원대에서 움직이지도 않길래 이젠 수급도 없나 보다 하고 관심밖에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계엄 사건 터지고 알았습니다. 거래 중지 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또 뭔 잘못을 했길래 하면서 걱정과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그런데 댓글 반응들을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이 어려운 시기에 거래 중지 중이라서 너무 좋다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좀 더 알아보니까 인적 분할 때문에 한 달 동안 거래 중지 중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제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GS 리테일은 GS 리테일과 GS P&L 이렇게 나눠서 거래 재개를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12월 23일 그러니까 엊그제 월요일에 거래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날 변동폭이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꾸준히 물을 타서 평단가가 27,000원에 20% 비중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월요일 전에 확인을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일단은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두 분께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뒤에 내용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시간도 많이 없고 조언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쉬워 보이지 않은데요. 예.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모멘텀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갖고 계시는 목표 주가는 언젠가는 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라든지 불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 글쎄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적정한 가격인 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주가가 네. 욕심 덜 내시고
왜 쉽지 않아요? 인적 분할이면 어차피 호텔하고 저는 GS 리테일이 호텔이 떨어져 나가면 오히려 좋아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게 싸 보이지 않아요. 성장성에 대해서 아마 담보되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근데 비중이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뭐 그거는 보노님이 잘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처리할지는 근데 조금 많아 보이긴 하는데 뭐 아주 그렇게 많이 적자가 아니면은 뭐 천천히 어떻게 뭐 빠져나오시든 뭐하든 간에 한국 시장 자체가 한국의 이 리테일 시장 자체의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왜 15년 전에 15년 전이래 10년 전에 피크아웃하고 계속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을까라고 본다면 그게 호텔만 가지고 이슈가 된 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조금 쉽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보노님은요? 일단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인적 분할 그 계산을 정확하게 못 해봤는데 네. 일단은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좀 나와 있긴 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스토리가 구조 조정이 어쨌든 마무리가 되는 거를 보고 났을 때의 목표 주가가 그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거든요. 근데 구조 조정이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또 이제 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다음 편의점이 왜 이제 업황이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이제 원론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소비도 소비겠지만 이제 인건비가 높아진 것들 뭐 그런 것들 다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서지 못하면 구조 조정을 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적 분할도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게 리테일이니까 리테일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그 이제 본업에서의 어쨌든 그 스토리라인이 돌아서지 못하면 주가는 조금 힘들 확률이 높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낮은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저점이 15,000원대 이게 가격 변화가 좀 있었겠죠. 15,000원대인데 어쨌든 18,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20%가 더 올라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런 20-30%가 올라왔었던 상황인 거죠. 거기에서 지금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좀 위아래로 진폭도 좀 있을 거고 오히려 저가도 한번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구조조정과 그런 인내를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보유가 가능하시겠지만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의점이 향후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서 업황이 계속 안 좋을까? 좋을까? 요거를 판단을 해보시고 거기서 조금 부정적인 스토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는 좀 덜어 주신 다음에 뭐 지수라 지금은 이제 어떻게 포트를 세우시기 좀 좋긴 하니까 욕심내지 마시고 딱 그 본전 라인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뭐 지수라든지 아니면 좀 우량한 기업들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시간으로 좀 해결을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중 20%를 다 보유하고 계시기에는 저는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서 절반 정도는 뭐 적어도 4분의 1이라도 뭐 어떻게 좀 운영을 따로 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여서 뭐 회복할 수 있는 배당을 넣어 놓는다거나 아니면 뭐 지금은 지수가 낮으니까 한 1년 정도 생각하셔가지고 지수로 해서 뭐 한 절반 이상은 좀 복구해보겠다 뭐 이런 스토리로 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구조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소비단도 굉장히 어렵고 네. 인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업황 사태가 명확하게 좋아지는지에 대한 판단이 저는 쉽게 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계속 늘어지고 또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인적 분할을 떼놓고 얘기해도 이만큼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인적 분할도 지금 인적 분할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분배가 잘 됐는지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 분할하고 아니면 뭐 구조조정 하겠다는 얘기 자체가 최근에 이게 이루어졌지만 한참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제가 옛날 커버할 때 한 5, 6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 이제 액션을 취하는. 그러니까 만시지탄 격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애널리스트가 목표 주가를 이 정도에서 27,000원 넣는 얘기는 여간에서 그 목표 주가를 갖기 어렵다는 걸 비춘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이 정도면은 진짜 바이가 나는 다르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호텔이 떨어져 나가면서 호텔 영업이익이 1,030억인데 전체 영업이익이 한 4천억이니까 이 중에 한 4분의 1, 4분의 1. 한 25%가 떨어져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요 영향력을 대체하려면 편의점 사업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얼마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편의점 근데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전이랑 좀 다르. 예전엔 저는 학생 때는 막 점주님이랑 친해가지고 막 인사도 막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인사도 안 받아도 막 귀에 다 꽂고 있고 하니까 그래요? 네, 인사 못 받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알바생분들이 많으셔서 그죠. 그럼 편의점만 가는데 혼자 밥 먹으면 무조건 편의점에서 먹는데 나? 그렇지 그거 용도로 편의점에 사는 사서 사람이 밖에서 있지. 먹죠. 네. 저기 구석탱이 그치, 혼자 구석탱이 숨어가지고 가서 삼각김밥 맞아. 먹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디셈버 10님 GS 예. 리테일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리포트들과 또 뉴스들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읽어보시고 참 결정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댓글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3프로 머니 채널에 저희 클로징벨이 올라가니까요. 거기서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그거를 안 해가지고 제가 그 뭐죠? 부탁이 있었는데 미국 투어 2기 요거를 말을 좀 해달라고 하네요. 11월에 처음으로 미국 투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이 경험은 돈으로 살 수가 없다. 다음 예약이 너무 어려울까봐 솜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또 하셨다고 하는데요. 톰 리의 세미나도 직접 듣고 모건 스탠리 세미나, 3프로TV 미국 스튜디오,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하버드 동문들과 하버드 클럽에서 김프로와 함께 저녁, 이야, MIT 방문, 교수님 특강. 야. 왜 나 안 데려가냐고. 나올 줄 알았어. 다음엔 꼭 데려가실 겁니다. 아마도. 나한테는 이거 르판트나 팔으라고. 아니 네이티브를 냅두고 누굴 데려가는 그러니까 거냐고. 말이 안 되지.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미국 투어 2기 요거를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2기는요, 설 연휴를 활용해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선착순 접수라고 하니까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 가고 싶으신 분들, 미국을 한번 직접 가보고 싶은데 학교를 돌아다니고 싶으신 분들,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행을 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 알찬 코스로 3프로TV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가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넌 남아서 방송해야지 민준아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 친구랑 재밌게 즐겁게 또 유쾌하게 또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저희는 내일 모레 26일 날 오프닝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